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 학년도 3월 학평에 있어서 고2 친구들은 과연 어떤 시험으로 기억이 될 건지, 특히 영어 영역에 있어서는요. 저도 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직하게 들려오는 한숨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나야 나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느꼈고, 그리고 선생님이 보실 때는 과연 어느 정도의 시험이었는지, 우리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간단한 총평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랬고,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마음가짐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021년 3월 고2 학평에 있어서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난도는 어땠나요? 어느 정도 어렵고 쉽나요? 쉬웠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요, 약간 좀 까다롭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쉬운 친구도 있겠고 무지 어려운 친구도 있겠지만 예년에 비한다면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왜 그런가 특징을 보니까 이 소재에 있어서, 특히 왜 이 요즘 슈퍼마켓에서는 소비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쓴다더라, 그쵸? 그리고 또 이게 세금 부과하는 데는 어떤 원칙 같은 걸 따르더라 라고 해서 좀 우리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좀 추상적인 소재, 개념, 이러한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난히 이번에는요 문장이 긴 것 같아요. 호흡이 길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래서 핵심이 뭐라는 거지? 자꾸 길을 잃게 되는, 특히 뒷부분에 있어서 긴 문장은 앞으로 2학년 올라가고 수능을 준비하면서 있어도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다 라고 하면 놓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인 핵심 문장들은요 어느 정도의 긴 길이를 유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3학년이 되기 전에 2학년 1년 동안 많은 독해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기를 쌓는다라는 의미에서 구문 분석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어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조언을 제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 듣기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 듣기의 문제 순서에 있어서 잘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1번부터 네 문제가, 자, 대화를 듣고 마지막에 이어질 대사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두 문제 11, 12번은 짧은 대화예요. 그 다음에 13, 14는 비교적 대화가 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짧은 대화 뭔가 좀 더 이어지겠지 했는데 금방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띵동,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 듣기에 대한 많은 연습이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좀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인 듣기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있어나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는 킬러 문항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21번에 있어서 밑줄 친 표현,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시험보다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하지만 마라톤을 준비하는 훈련이다.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건지 선택지를 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까? 어법, 그쵸, 마지막까지. 그리고 어법 들어간 이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과연 뭘 물어본지 묻고 있는 어법 항목을 찾아내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아직 우리가 어법에 있어서 충분히 많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학년이고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법은요 앞으로 1, 2년간 꾸준히 조금씩 수업 속에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실제 수능에 가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법 어휘는 전통적으로 다들 조금 힘들어합니다. 특히 어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글의 논리에 대해서 확실히 잡고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빈칸, 저는 4개 문제 중에서요 33번 빼고는 다 어느 정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또 순서도 전통적으로 선배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그 중에 있어서도 저는요 37번 같은 게, 즉 그 과세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많은 생각과 또 어휘와 그리고 논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문장 넣기에 있어서도요 저는 두 번째 해당하는 39번도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지만 결론은 나왔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등급이다 라는 건 나왔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결과보다는 나는 앞으로 2학년 공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어야 될까. 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듣기예요. 따라서 좀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듣기 훈련을 하면서 1번부터 17번까지의 문제 패턴을 머릿속에 딱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되는 어떤 구문,
챕터 핵심 어법 이런 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교과서도 좋고요.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하고 있는 EBS 강의도 좋고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기초 구문을 닫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나름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매일매일 지문 하나라도 좋아요. 이런 그 학력평가에 해당하는 지문 하나씩이라도 좋으니까 영어는 꾸준함으로 승부하면 분명히 1등급까지, 2등급도 안 돼요. 90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잘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만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자신 없는 킬러 문항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요, 다음번 학력평가까지 조금만 더 공을 들여서 내가 한두 문제 이 킬러 문항만 정복할 수 있으면 충분히 등급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니까요,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한 발짝 가지런히 발을 옮긴다. 오늘 매 시간마다 여러분 필적 확인 날에 쓴 그런 문구일 겁니다. 우리 시험을 통해서 또 한 발짝 가지런히 또 앞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 장문독해 나왔던 것처럼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걸로 내가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본격적인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단단하게 지금의 나를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듣기 이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